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발달된 기술력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냥 한두 개 국가가 아니라 그냥 유럽 전체를 통으로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 한국과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나라는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4차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져 AI부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까지 모든 분야에서 발군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납품하는 제품마다 하자가 있어 중국산을 구입하면 구입한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나간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고, 일본은 몰락해버린 소니와 아직도 석탄발전소나 짓고 있는 정부의 의식 수준에서 알 수 있듯이 별 볼 일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독일, 스웨덴 등 개별 국가별로 사업 진행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럽 토탈 종합 패키지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 세계의 위상을 펼쳐나간다는 시사, 경제, 국제무역에 관한 알짜배기 정보들을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노르웨이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가진 에너지 부국이자 수력 발전을 통해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강국이며, 극지 기후환경 분야 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세계에서 제7위의 무역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상선 보유는 세계 제4위로 세계 제9위의 해운 수입을 올리고 있어 수입 초과에 대한 큰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유명인으로는 절규로 유명한 화가 에드바르 뭉크가 있고,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을 맡고 있는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대한민국과 1959년에 수교하였으며 1950년 6.25 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의료와 시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덴마크, 스웨덴 등과 함께 의료진을 파견해 국립의료원 설립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노르웨이의 교육연구부 이슬란 니보 정관은 최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양국은 한국과 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창구로서 정부 간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끼리끼리 논다고 4차 산업같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급되는 나라들끼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해각서는 양국의 연구자, 출연기관, 연구지원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보교류, 연구자 간 교류, 공동연구사업 마련, 공동학술행사 개최 및 신진연구자 육성 등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루어진 면담을 통해 양부처 장관은 양국의 과학기술 강점에 대해 소개하고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과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조선 해양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에 위치한 다산 과학기지를 통해 북극 연구활동에도 활발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력만으론 부족했는지 대한민국은 노르웨이 교육연구부와 함께 2020년 과기 공동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극지 연구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양국 간의 협력들은 그동안 연구자 개인 단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협력을 정부 간 소통을 통해 체계화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단위로 진행되던 사업들을 국가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르웨이와의 MOU가 소문났는지 덴마크도 4차 산업 맛집으로 소문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덴마크는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에 병원선 MS 유틀란디아호를 보내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병원선의 의료기자재를 한국에 기증하고 한국의 국립의료원을 설립하여 한국의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나라입니다. 1959년에 한국과 덴마크는 정식으로 수교하였고 2011년부터 비안보 분야 동맹으로는 처음으로 녹색 성장 분야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와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간의 녹색 성장 협력의 양해각서를 비롯해 정부와 기업 간 친환경 사업과 녹색 기술 협력 분야에서 9개의 양해각서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덴마크에서 연기금인 PFA에서도 들고 일어나 손잡고 1조 6천억 원을 유럽 물류시설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PFA를 찾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한 달 만의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유럽 4개 국가에 위치한 42개 물류시설 포트폴리오 매입 투자에 1,600억 원을 약정했습니다. PFA 독일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페트리지아의 물류펀드와 공동투자입니다. 페트리지아는 약 42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인트 벤처를 구성하고 9천억 규모 펀드를 조성해 유럽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 대상은 총 42개 물류 자산입니다. 프랑스 17개, 네덜란드 3개, 이탈리아 11개, 스페인 11개 등입니다. 총 임대차 면적만 46만 평이 넘습니다. 주요 임차인으로는 까르푸, DHL, 미디어포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매우 유의미한 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유럽 지역 진출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글로벌 시장의 모범적인 투자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물류자산에 대한 공동투자로 이익을 향유하며 양기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갈 초석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파트너십은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에 대한 공유를 토대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대규모 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류사업은 4차 혁명 등으로 본격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자산입니다. 페트리지아에 따르면 유럽 이커머스는 2010년 이후 성장률이 무려 300%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창고, 물류시설의 임대차 활동은 150% 증가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기대되는 물류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유럽 내 부동산 사업으로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4차 산업뿐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고속철도도 잘 가는 철도 강국입니다. 형제의 나라로 알려진 터키에서는 이런 철도 맛집 대한민국으로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터키 고속철도 사업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공단은 이미 지난 6월 18일 터키 철도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유라시아 관문인 이스탄불 광역 내 할칼리 레브제 구간 118km 고속철도 사업의 개발을 위해 양기 간의 협력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11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터키 정부와의 실무회의, 안전분야 실무 포럼을 통해 기술 검토 및 사업 투자 모델을 구체화해온 결과 국토교통부 후원하에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 재무부 국장, 대통령 직속 투자 인프라 본부장, 철도청 부청장 등 터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 참여 의지도 전달했습니다. 우선 터키 재무부 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사업 타당성 및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터키 정부의 사업 보증, 기축통합 계약 등 지원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한국의 풍부한 민자, 철도 사업 경험을 통해 제정한 규정 및 절차를 소개하며 사업 협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터키 철도청 부청장과 회의를 통해 공단의 고속철도 노하우 등을 통한 우수한 사업 수행 능력을 피력하고 향후 양국 간 지속적인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철도 인프라 건설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부터 철도까지 대한민국의 산업 여군들은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1위 자리를 줄곧 차지해오다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업인데요. 대한민국은 조선업에서도 조만간 1위를 찾아올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중국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등 세 척의 배를 수주하며 연말 수주 스퍼트에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안젤리쿠시스 그룹, 사나, 마란가스와 마란 탱커스로부터 LNG 운반선 한 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을 약 3억 8천만 달러, 약 4,500억 원에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우조선의 매출은 현재 총 30척 57억 6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최근 10년간 건조된 선박 중 하자가 발생한 배들의 약 40%가량은 모두 중국산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춰버리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최대 조선업체가 건조 중인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의 인도가 기술 부족 탓에 무더기로 지연되면서 또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사양의 선박이 선주 측 금융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 탓에 무더기로 인도 지연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CSSC 건조 능력 부족으로 선주가 원하는 성능의 배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조선업의 핵심 능력인 선박 기본 설계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LNG 추진 등 새로운 기술과 규제가 강조될수록 중국 조선업은 더욱 빠르게 무너져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LNG 운반선은 물론 LNG 추진선까지 한국 업계가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봤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 강국이에요. 조선, 철도, AI,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기술 강국한테 뭐? 불화수소 가지고 판다 안 판다 밀당을 한다고요? 팔지 마세요. 무슨 불화수소 밀당남도 아니고 그거 방사능이랑 불화수소랑 초밥에 고추냉이 대신 넣어 먹어요. 바다로 흘려버리겠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대마도 일본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도 그만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퇴임해가지고 살 후쿠시마 별장이나 알아보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올 한해도 저물어 가네요. 인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민과 번뇌, 이 밖에도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내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항상 집안의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